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그리고 또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격이 하루에도 널뛰는 이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서 참 변동성이 크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한 코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코인 뉴스를 좀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요. 참 안정화된 코인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코인은요, 위험하다라는 이미지가 또 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 말로 안정적인 코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암호화폐를 뜻하는데요. 어떻게 암호화폐 가격이 또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2년에 크게 화제가 됐었던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들썩이지 않고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코인인데요. 암호화폐는 가격 급등락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달러와 실제 화폐나 금과 같은 자산의 그 가치가 연동이 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1코인의 가치가 거의 항상 1달러 또는 1g의 금등위로 정해진 가치로 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왜 이런 코인이 또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가격이 하루에도 10%씩 오르내리면 상점에서 결제를 하거나 이 월급을 주고받기에는 또 불안정하겠죠. 오늘 받은 돈이 또 내일 반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마치 이 디지털 달러처럼 안정적인 가치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세계의 달러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또 한 가지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성이 있을 때 이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코인 세계 안에서 현금과 비슷한 안전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급등락장이 와도 가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비트코인이 5만 달러일 때 팔아서 5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 놓는다면 나중에 다시 비트코인이 저렴해졌을 때 그 5만 달러의 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식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는 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면 원화로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이 테더로 보유했다가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식인데요. 이렇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윤활유이자 안전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코인들을 사고 팔 때 중간에 기축통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가령 비트코인을 팔면 원화로 찾는 대신에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뒀다가 다른 코인을 사는 식인 것입니다. 또 투자자들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할 때 모든 코인을 급히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달러와 같은 가치로 보존해 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22년 5월 테라 사태 때도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코인을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에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피난처 역할을 하고요. 시장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면은 은행을 통하지도 않고 코인 세계 안에서 현금과 비슷한 안전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같은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기준의 가치를 고정하느냐와 어떻게 그 가치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정 화폐 담보형인데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 담보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테더나 이 USD 코인 같은 1코인당 1달러씩 실제 달러나 현금성 자산을 은행 등에 예치해 두고 발행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 한 개당 현금 1달러로 교환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담보가 확실하니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발행 회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대 테더의 발행사인 이 테더사는 그동안 준비금에 대한 완전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 투명성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 USDC 발행사 서클은요, 정기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품인 자산 담보형인데요.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 자산에 코인의 가치를 연동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팍소스 골드는 1코인이 실제 금 1온스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코인을 사면 실제 금 1온스를 예치해 두고 증서를 받는 격입니다. 이 밖에 달러 대신 유료 그리고 엔화 등 통화에 연동이 된 코인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시도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담보형인데요.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쓰는 암호화폐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초과 담보를 잡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인 이 다이를 얻으려면 이더리움 등의 담보 암호화폐를 150% 이상 가치로 맡겨야 합니다. 100만 원어치 다이를 발행하려면 15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담보로 거는 식인데요. 담보 비율이 높아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게 되면 담보 가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또 상존합니다. 네 번째로는 알고리즘 기반형인데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보자산이 아예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있고 주로 알고리즘이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코인 발행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1달러에 맞추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걷어들이면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잠시 후 또 얘기할 이 테라가 바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과 종류를 또 함께 해봤으니까 이 본격적으로 이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두가 됐던 사태이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한때 잘 나갔던 코인이 일주일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테라 프로젝트의 초승달 모양 로고가 산산이 부서진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로 2022년 5월에 발생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와 루나는 테라폼랩스에서 2018년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쉽게 말해서 테라는 플랫폼이고요. 이 루나는 플랫폼의 코인 이름인데 보통 테라코인이라 통칭하는 하기도 합니다. 테라폼랩스는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졌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였습니다. 가치가 항상 1달러로 유지되는 UST와 이를 뒷받침하는 루나 코인이 한 쌍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의 스테이블 코인 구조였습니다. 프로젝트 초창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요. 2021년부터 2022년에 암호화폐 붐을 타고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테라 기반 예치 서비스에서 USD를 맡기면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준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 USD로 몰렸습니다. 그 결과 2022년 3월에는 루나 코인 가격이 1달러당 무려 120달러, 하나로 15만 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테라 팬들은 스스로를 루나틱이라고 부르면서 열광을 했고요. 권도영 대표는 업계 스타가 됐었죠. 하지만 그 인기가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초에 UST와 루나의 이상 조짐이 나타났는데요. 불과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시간적으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주말에 평소 1달러를 유지하던 이 USD 가격이 0.98달러 아래로 살짝 하락을 하게 됩니다.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USD가 한꺼번에 시중에 풀리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때만 해도 큰 문제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시장이 불안해지자 투자자들은 이 대거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요.
UST와 연계된 앵커 예치금이 불과 며칠 새에 14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이하로 급격히 줄었고요. USD 달러는 1달러에서 0.7달러, 심지어 0.35센트, 0.35달러, 35센트까지도 폭락을 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1달러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라는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죠.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서 뱅크런 하듯이 UST를 팔아치우고 빠져나오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는요. 테라 개발팀은 준비해둔 비트코인 등의 비상금 30억 달러 어치를 풀어서요. UST를 사들이면서 가격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UST의 패그가요. 한 번에 풀리자 시장의 신뢰도는 무너졌고요. UST 가격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5월 11일에는 UST와 연동이 된 루나의 가격까지도 폭락이 하면서 전날보다 무려 96%나 추락을 했습니다. 루나 코인의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자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안정성의 문제로 중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5월 12일에서 13일에는요. 결국 UST는 1달러에서 한참 떨어진 수십 센트 수준에 머물렀고요. 루나 가격은 1만 분의 1 토막으로 이하로 붕괴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 상장 폐지를 했고요. 권도영 대표는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면서 대중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을 넘던 루나 생태계는 사실상 몰락하게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라던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순간에 붕괴를 하자 투자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암호화폐 뱅크런이라는 표현까지도 생겼고요. 그럼 대체 무엇이 또 문제였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와 이 루나 모델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게 태생이 잘못 설계됐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유를 좀 알기 쉽게 풀어보면은요. 우선 UST와 루나의 관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1UST를 1달러 상당의 루나와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 덕분에 시장 자동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트레이더들은 저렴해진 UST를 사서 루나 1달러어치와 바꾸고 그 루나를 시장에서 팔아서 무위험 이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UST는 시장에 사들여서 유통량이 줄고요. 루나는 새로 발행되어 이 UST와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UST 공급이 줄어들면 희소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1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UST 가격이 1달러 위로 오르면은요. 1달러 어치를 루나를 사서요. UST로 바꾼 뒤에 시장에 팔면 이익이 생겨나니까 UST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UST 가격이 너무 낮으면 UST를 없애고 루나를 찍어내고요. 너무 높으면 UST를 찍어내고 루나를 소각하는 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자동 조절해서 UST를 1달러로 맞추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괜찮은데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정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 시장을 이론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초에 UST 가격이 흔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UST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UST는 루나로 교환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루나를 무한정 찍어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루나를 새로 발행해서 UST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루나 공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 결과 루나 가격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루나 가치가 떨어지니까 1UST당 1달러어치 루나라는 약속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UST를 바꾸려고 해도 1달러어치 루나가 이제는 산더미처럼 많은 양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UST 수요는 줄고 이 신뢰는 무너졌는데 버팀목인 루나마저 가격 붕괴로 버틸 힘을 잃은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죽음의 나선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앵커 프로토콜의 이 고이율 정책도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애초에 20% 이자는 지속 불가능한 높은 수익률이라 언젠가는 고갈이 될 폭탄과도 같았는데 이 USD 패그에 이상이 생기자 그 많은 예치금들이 한 번에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예금보험 없는 은행에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권도영 대표는 사태 직전까지도 트위터에서 "형들이 가만 안 둬."라면서
위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투자자들 신뢰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테라 사태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이었는데요. 담보 없이 사람들의 믿음과 알고리즘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 번에 그 믿음이 깨지자 속절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로 테라 사태 전에 캐나다의 경제학자 라이언 클레멘츠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본질적으로 부러지기 쉽다라고 경고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신뢰라는 무형의 담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 없,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테라가 정확하게 그런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나와 테라 사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우선 숫자로 그 충격을 실감해 보겠습니다. 테라 사태로 USD와 루나의 시가총액 약 500억 달러, 하나로 약 65조 원이 증발을 했고요. 연쇄 효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4천억 원 달러, 하나로 약 500조 원이 허공에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한 주 만에 시장에서 500조 원 규모의 부가 날아갔으니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들의 피해도 정말 막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만 약 28만 명이 테라와 루나 이 폭락으로 손실을 입었고요. 국내 추정 피해액만 3천억 원 수준이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삶의 기반을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었다라면서 울분 가득한 글들이 속출했고요.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코인이 한국산 코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시장엔 심리가 또 얼어붙었고요. 테라가 망가지던 2022년 5월 11일 미국 재무장관 제니 델러는 의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번 USD 사건 사태를 보면서 이 규제가 시급하다라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요, 2023년 2월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발효된 암호자산 시장법 규정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자본금과 이 준비금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 밖에도 테라 사태는 크립토 윈터라는 불리고 있는 2022년에 하반기 시장 경계 침체의 도화선이 돼서요. 이후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쇄 파산하는 등의 업계 전반에 충격을 줬습니다. 무너진 테라 네트워크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권도영 대표를 비롯한 개발팀은 5월 말 커뮤니티 투표를 거쳐서 루나 2.0이라는 새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USD 없이 루나 단독으로 네트워크를 이어가 보겠다라는 시도였지만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는 시장의 큰 방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권도영 대표 본인은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23년 체포되어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테라 제국이 이렇게 막을 내리기도 했죠. 테라 사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요. 시장 규모는 다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붕괴 직전인 2022년 3월경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1,817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에 한동안 감소했던 이 시가총액은 2023년 말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서요. 2024년 8월에는 약 1,612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는요.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 총액이 2,27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8에서 10% 안팎에 달하는 비중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크립토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판도도 변했는데요. 땅에 떨어지면 대부분 자취를 감췄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알고리즘 코인들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담보를 도입하는 등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한때 알고리즘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던 프렉스도 지금은 일부를 미국 국채 등 실물 자산 담보로 전환을 하면서 안정성을 보강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선택하는 것은 보다 투명하면서도 확실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절대 강자는 여전히 테더인데요. 2025년 초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1,100억 달러 규모로 1위고요. 그 다음으로는 USDC, 그리고 3위는 다이로, 이 세 코인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모두 달러 연동형이죠. 이 과거 페이스북에 추진했다는 이 좌초된 리브라처럼 일반 대기업이 야심차게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장벽에 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세계적 결제 기업인 이 페이팔이 이 PYUSD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전격 출시를 했습니다. 전통 금융 기업이 직접 뛰어든 첫 사례로 많은 관심을 모았었죠.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금융 주류도 탐험을 하는 분야가 됐는데요. 기업과 금융기관의 활용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해외 송금 등의 정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미국 픽테크 기업들은요, 국제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수수료와 시간을 줄이는 실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그램 같은 송금 업체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받고요, 현금화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특히 개도국에서는 높은 송금 수수료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역시나 규제와 투명성인데요. 각국의 정부는 스테이블 발행사들이 은행 수준의 준비금 요건을 갖추고 엄격한 감사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유럽은 앞서 언급한 MRCA로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스테이블 코인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쟁 구도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일 텐데요. 테러 사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발행사들은 투명한 운용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것으로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스테이블 코인과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만나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의 안정과 또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는 또 혁신적인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 구조와 담보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있게 된다라는 또 사실 또한 함께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사례인 이 테라 붕괴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테라 사태 이후에 더 탄탄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시장도 건강한 방향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이렇게 테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만큼 빠르게 바뀌는 흐름들까지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 흐름까지도 꼼꼼하게 지켜보면서도 어떤 변화가 일게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의 빠른 변화 계속해서 경계톡과 함께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